안녕하십니까. 김성일 강사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세일즈맨들은 기업의 통합적 마케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일즈맨들의 입장은 기업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의 기업체이며 통합적 마케팅을 수행해야 되는 사업체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마케팅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통합적 마케팅을 수행해야 되는 경영의 주체들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영업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마케팅을 실천하고 있는 마케팅의 대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동안 잘 몰랐던 또는 알게 모르게 실천하고 있었던 마케팅의 이론들을 한번 배워보고 세계적인 마케팅 석학들의 이론들을 우리의 세일즈에 한번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의 세일즈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압 분석을 활용해서 우리의 세일즈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또한 저술 활동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금융 세일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일즈를 하고 있는 영업의 현장들을 한번 보면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현대판 전쟁터 중에 가장 거기와 비유할 수 있는 곳은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고객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참가자들을 보면 우리의 경쟁자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심사위원들은 어떠하신가요? 많은 경쟁자들을 다 둘러보시고 다 들어보시고 또는 뭐 그들의 춤을 본다든지 노래를 본다든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차별화된 참가자들을 골라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은 단지 우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도 여러 명의 경쟁자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차별되어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략은 왜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략이란 말은 병법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동양에서 말하는 전략은 싸움을 확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표현이 되고요. 서양에서 말하는 전략은 군 지휘관이 군대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략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군사적인 용어가 기업에 응용이 됐을 때 이것을 경영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경영 전략은 한마디로 경쟁 기업을 이기기 위한 계획이며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회사의 차별화된 위치를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 우선순위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많은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마케팅 전략 기법 중에 하나인 수압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압 분석은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알버트 험프리라는 분이 처음 고안을 했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케네스 앤드루스라는 분이 1971년에 출간한 기업 전략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더 심화시키셨다고 합니다. 수압 분석은 다음에 내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기업의 전략 수립을 돕는 기법인데요. 그 네 가지 분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전략을 어떤 강점 위에 세울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약점이 우리 회사의 방해 요소로 적용하는가를 찾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매력적인 기회가 우리 앞에 제공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어떤 위협이 우리의 전략의 성공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압 분석이라고 하면 강점의 S, 약점의 W, 기회의 O, 위협의 T, 네 개의 약자를 모아서 수압을 분석한 후 그 기업의 전략을 세우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수압 매트릭스의 네 가지 분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압의 강점과 약점은 기업의 내부 역량을 분석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기업 내부에 사업의 영역이나 사업의 구조 또는 마케팅 전략, 기업의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우리 회사가 핵심 역량으로 가지고 있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강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 중에 우리 회사가 많이 결핍되어 있거나 우리 회사가 보완해야 될 그런 점들은 약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회와 위험 요인은 외부의 시장 환경을 분석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기회 요인이라고 하면, 자, 기회와 위험 요인은요, 외부 환경을 중에서 현재 시장의 트렌드 또는 소비자의 변화, 경쟁자와의 경쟁 관계, 경제, 사회 문화, 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우리 회사의 매출의 성과나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기회 요인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위협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찬찬히 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적혀 있는 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시면 이 스왓의 내용들을 어떻게 분류할지 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한때 이 수압 분석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그런 분석 기법인데요. 수압 분석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분들은 이 수압 분석은 단순한 나열이자 정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비판의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 198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하인츠 웨이리치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통하여 수압 분석의 약점들을 많이 강화시키는 그런 분석 기법을 다시 한번 내놓으셨습니다. 이 분석은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좀 강조하여서 토우스 분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앞부분에 4개 분면에 정리했던 수압 중에 기회와 위험 요소에 좀 집중을 하고 그 기회와 위험 요소들과 강점, 약점들을 조합하여서 새로운 4개의 분면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의 방향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토우스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가지 분면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분면에 강점과 기회를 조합한 SO 전략은, 자, 우리 회사 앞에 시장의 기회가 열려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그 기회를 잡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강점이라고 생각할 때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점과 위협을 조합한 ST 전략은, 자, 우리 회사 앞에 기회 요인보다는 위협 요인이 많지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 위협 요인을 깨부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힘이 있다고 생각될 때 사용하는 차별화 전략 또는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약점과 기회를 활용한 WO 전략은, 우리 회사 앞에 열려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판단이 될 때 강점을 키우는 것보다는 약점을 강화시켜서 이 약점을 핵심 역량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기회를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약점과 위협을 조합한 WT 전략은 기회보다는 위험 요소도 많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약점으로도 그 위협을 좀 커버하기 어렵다라고 볼 때 쓰는 방어나 또는 철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스왓을 정리한 후 그 스왓을 또 조합한 이 4분면을 정리하신 후에 전략 과제 도출로 넘어가는데요. 자, 전략 과제 도출이라고 하면 앞부분에서 정리한 전략들 중에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는 핵심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그 주요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즉 전술들을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빠르게 수압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압 분석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기회와 능력의 적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기회를 과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압 분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주의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도한 긍정적인 평가는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려면 경쟁 회사보다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고요. 시장에서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는 기회 시장은 회사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만큼의 수익성이 있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약점은 우리의 미래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들만 다뤄야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힘을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한 새로운 시장 기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시장이어야 하고, 그 시장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의 매출 목표에 크게 기여하는 수익성이 있는 시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수압 분석과 토우스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우리의 전략 과제들은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고객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의 매출 목표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쟁 지향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전략 과제를 도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수압 분석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던 기업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해외의 대형 마트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모두 철수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기업인 코스트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내용들이 코스트코의 스와세 내용들입니다. 자,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고 구하기 힘든 식자재료를 진열하고 있고 또한 묶음 판매로 할인율이 크고 또한 반품 전략이 다른 어느 회사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 코스트코의 강점, 즉 S입니다. 반면에 이 회사의 약점은 매장이 적고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고요. 인테리어나 서비스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 약점이고요. 묶음 판매와 회원제는 강점이자 약점으로 분류했습니다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두 가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코스트코의 앞에 놓여 있는 기회시장은 가격의 경기 침체로 시장이 가격에 민감하게 된다는 것,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경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회 요인이 될 것이고요.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우리 국내 대형 마트들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상권 중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출혈 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또는 롯데마트들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로열티 중시 풍조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코스트코의 앞에 놓여 있는 위협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기회 요인들과 위험 요인들을 한번 좀 보시죠. 코스트코는 이 기회 요인들과 위험 요인들 중에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네. 이 위험 요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 위험 요인들을 깨부술 만큼의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험 요인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럼 위쪽을 한번 볼까요? 강점과 약점 중에 어느 쪽에 집중을 했을까요? 자,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이 위험 요인들을 분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의 결론은 강점과 위협을 조합한 ST 전략을 사용했고요. 시장에 침투하는 차별화 전략에 집중을 하는 전략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이런 전술들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일즈 현장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분의 사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의 내부 역량의 강점들은 주로 손해보험과 성실성 쪽에 있었고요. 약점은 생명보험 그리고 컨셉을 구성하는 스토리셀링 능력 그리고 가감성이 좀 부족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외부 시장 환경에서의 기회 요인은 요즘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변액보험 그리고 이분이 새로 시작한 유료 DB 시장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지인 시장이 이분의 기회 요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위험 요인은 본인은 하려고 노력하지만 남들이 오히려 지금 더 잘하고 있는
종신보험 시장, 은퇴설계 시장, 보상 지식 기반 시장이 이분의 위협 요인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수합 분석을 토스 분석으로 기회 위협 요인과 강점 약점 요인을 다시 조합한 4개의 분면을 다시 만들어 보았을 때 이 강점으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은 지인 시장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위협되는 시장을 부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는 걸로 좀 생각이 됐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한다라고 하면 기회시장과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른다면 위협시장에서의 매출과 수익성을 높여서 이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근접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략과제 도출은 이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자, 1순위는 WO 전략으로 강점을 좀 뒤로 하고 약시점을 핵심 역량으로 전환시켜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전략을 최우선 제1순위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SO 전략으로 이분의 강점을 유지시켜서 틈새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결국은 이분의 전략까지의 큰 흐름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익성이나 매출 증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강점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약점을 핵심 역량으로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전략과제의 큰 맥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기업의 사례와 또 한 사람의 세일즈맨의 사례를 보셨듯이 여러분들의 스왓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에서 강점과 약점들을 한번 이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외부 시장 환경 중에 기회 시장과 위협 시장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기회가 되는 어떤 요인들, 위협이 되는 요인들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기회 위협과 강약점을 조합하여 앞부분에서 나왔던 그런 요인들을 여기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앞부분에서 고민해 보셨을 때 전략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정리를 하시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들을 정리해 보시면 가장 최우선 해결하셔야 될 전략의 과제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합 분석을 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정말 강점다우신가요? 아니면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핵심 역량인가요? 혹시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라고 단순하게 장점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강점을 버리고 약점을 강화시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약점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기회 요인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 트렌드를 따라갔을 때 수익성이 있는, 즉 돈 되는 시장인가요? 또한 여러분이 마지막에 도출시킨 그 전략 과제는 시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있는 시장이고 여러분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승리한다면 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수익성이 있는 전략인가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수합 분석을 해보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수합 분석을 한다면 같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마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수합 분석을 해보신다면 그때는 아마 또 다른 전략들이 나올 것이고 아마 하실 때마다 이 수합 분석의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부분에 이 수합 분석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하였죠? 네, 기회와 능력의 적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시장이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여러분의 능력 중에 강점과 약점 중에 어느 부분을 잡아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너무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조용한 시간을 한번 내셔서 수합 분석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전략의 방향을 수립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